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암센터의 박종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키놈 지정이라는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한 암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 난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압도적인 사망 1위의 질병이고 인류의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전체 사망자의 약 28%가 암으로 사망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때 약 36%의 개인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즉 3명 중에 1명은 1명 이상이 암에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압도적인 사망 원인 1인 암이 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을까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과학 난제의 핵심일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의 사망률은 바로 재발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년 생존율이 70%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1990년대 초반에 40%대에서 70%까지 이 생존율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30%의 생존율을 끌어올린 배경에는 조기에 암을 찾고 암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암을 제어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 암의 재발이 이런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발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양성인 투모의 경우에는 악성에 비해 사망률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암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양성과 악성 모두 uncontrolled growth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벤트가 암의 사망률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벤트가 이런 사망률을 높일까요? 여기 나오는 MRI는 신경교종 환자의 예시입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에 약 5개월 후에 재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재발이 일어난 환자들에게 기존의 항암요법을 실시했지만 그 항암요법의 약물 치료가 전혀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워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의 진행 속도는 훨씬 더 빨라져서 약 1개월 후에 반대편 방구로 이동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재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종양 진화 과정이 악성도를 촉진시키고 이 과정에서 생긴 치료 저항성 때문에 결국은 암의 사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종양의 진화 과정은 쉽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질성과 복잡성의 증가입니다. 이런 이질성과 복잡성의 증가가 종양 진화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연구에서 우린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종양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체 기반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드라이버 뮤테이션 기반의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암의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세포 내의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 연구들이 행해져 있고 세포 내 신호 전달 기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기반에서 우리는 정밀로라는 최근의 표적 치료제 기반의 임상 시험을 해봤지만 결국은 한계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단적으로 우리가 놓친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전체를 받고 실제 이 종양의 재발을 유도하는 액셔너블한 플레이어들은 바로 단백체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표적으로 하고 있는 단백체,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 사이에 크나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인포메이션들을 어떻게 합쳐서 통합적인 분석을 하느냐가 현재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백체 무엇을 표적으로 해야 할까요? 단백체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백체 중에 가장 중요한 단백체는 바로 카이네이스 기반의 카이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노타입이 피노타입으로 가는 과정에 세포 내 수많은 신호전달 기전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조절의 핵심 레귤레이터들은 여기서는 손가락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바로 카이네이스들입니다. 이 카이네이스들은 현재 전체 암 환자의 85% 이상이 카이네이스의 변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이네이스는 이 신호전달 기전을 조절함으로써 암 진화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절자입니다.
이러한 카이네홈의 조절은 하나의 카이네이스뿐만 아니라 그 카이네이스가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인지하고 레귤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카이놈의 네트워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리와이어링 돼서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이 그림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양 진화 과정에서 생긴 드라이브 뮤테이션을 찾았고 이 드라이브 뮤테이션 기인해서 드라이브 뮤테이션의 핵심 패스웨이를 저해하려고 했지만 실제 이 표적 치료가 워킹하지 않는 이유는 이 드라이브 뮤테이션에 의해서 유도된 인트라셀룰러 시그널링의 리와이어링이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 있는 구조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복잡하게 얽힌 인트라셀룰러 시그널링을 바라볼 수 있는 툴도 없고 이 복잡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그런 현재 솔루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굉장히 심플한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 서로 다른 색깔의 실타래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한쪽 실을 당기게 되면 결국 이 실타래는 더 복잡하게 얽히고 맙니다. 즉 EGFR 타겟티드 테라피가 환자의 어떤 그 악성도를 더 촉진시키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실타래의 단면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단면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면서 꼬인 순서의 정반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간적인 진화의 단면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의 중요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공간적인 진화를 저희가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신경교종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신경교종이 이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이 거의 100% 일어나고 있고 이 재발 과정이 굉장히 래피드하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아틀라스 안에서 재발의 과정이 일정하게 일어납니다. 즉 처음에 종양의 이니시에이션은 서브엔트리큘라 존 근처에서 정상적인 그 스템셀의 변이가 일어나면서 생기는데 이 셀들이 마이그레이션 해 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엑손의 다발들을 따라서 신경망을 따라서 페리페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한 세포들은 결국은 페리페리에서 매스를 형성해서 우리에게 디텍션이 되는데 이 과정들을 환자 유래 세포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리커피출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포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동종 마우스에 같은 환자의 세포를 여러 개를 이종 이식한 후에 이 마우스들의 서로 다른 타임 포인트에서 저희가 섹션을 만들고 그 섹션 안에서 이 다른 공간적인 진화 과정을 트레이싱하고 이 다른 시간대들을 파일링하게 되면 결국은 이 시그널링들이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이들이 어떻게 와이어링 되는지를 저희가 지형도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이 카이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카이놈은 인산화라는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이 카이놈의 인산화 정도를 정확하게 매핑해야만 이 지형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현재 테크놀로지는 이 지형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샘플의 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지금 모델 시스템은 1cm도 안 되는 마우스 시스템 안에서 1mm 직경 이하의 투머의 단편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 잽투셀 프로티오믹스라는 기술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단백체 분석은 적어도 10만 종 이상의 글로벌 단백체와 3만 종 이상의 임산화된 시그널을 잡아야만 저희가 통합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바꿉니다. 이 원스톱 바꿈으로 인해서 샘플의 로스를 최소화하고 이 작은 양의 샘플은 프랩 과정에서 거의 다 로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프로듀스빌리티를 굉장히 올려줍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 펩타이드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LC에서 매스까지를 온라인화하면서 오토메이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토메이션되어 있는 실험 과정이 리프로듀시빌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이 3차원적인 아이온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 센시티비티와 레졸루션을 굉장히 상승을 시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많은 펩타이드와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펩타이드의 신호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앰플리파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PCR과는 다른 컨셉이지만 펩타이드의 신호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적어도 45배 이상 부스팅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 과제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동물 모델과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컴파일링 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조직에서 나오는 카이놈 데이터들을 컴바인하게 되면 기존의 카이네이스 중심으로만 돌아가던 이 카이놈의 분석이 카이놈 지형이라는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 랜드스케이프의 중요한 데이터 인풋 포인트들을 저희가 결국은 인산화된 펩타이드의 시그널들을 뽑아내서 카이놈 스캔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전체의 카이놈을 분석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심플하게 타겟티드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저희가 카이놈 지형도를 굉장히 대량의 카이놈 지형도를 통해서 뽑아낸 카이놈 지형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타겟티드 시퀀싱을 하게 되면 그의 유사한 카이놈 지형도를 10,000개 언저리의 인산화된 펩타이드의 정보만 가지고 스캔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환자의 조직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적어도 몇 시간 내에 이 카이놈 지형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플랫폼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환자 유래 세포를 가지고 환자와 가장 유사한 시공간적인 모델을 만든 후에 여기서 다층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카이놈 지형 지도를 매핑하게 되면 이 매핑의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스캔 플랫폼을 확립하고, 이 스캔 플랫폼을 향후에 저희가 카이놈 지형도를 만드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이 플랫폼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결국은 우리는 캔서를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툴과 이 플랫폼 사이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카이네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카이네이스 이니비터들을 가지고 싱글 카이네이스들에 대한 액티비티 또는 그 카이네이스의 직접적인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액티비티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써왔지만,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카이네이스 하나를 건드리더라도 생체 내, 세포 내 아니면 암 조직 내에 있는 카이놈 맵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그널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시그널은 다시 리와이어링 돼서 다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패턴으로 인식해야 되고, 이 전체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을 레귤레이션하는 맵을 각각의 약물과 환자율의 오가노이드 갖고 만드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변하는 카이놈 약물의 지형도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가 이 약물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카이놈 약물 맵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조직에서 저희가 카이놈 스캔을 통해서 카이놈 지형도를 만들고, 이 지형도의 특징, 어떤 루트를 따라서 얘들이 진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알게 되면 이 과정을 역으로 풀어줄 수 있는 약물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형도의 패턴을 가지고 매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매치되면 드럭들의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드럭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서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은 이미 저희가 그동안 동물 모델을 가지고 진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가장 악성일 때와 그 이전 단계, 그 이전 단계로 갈 때 이 지형도들의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반대로 어떤 약물이 순차적으로 이 환자에게 트리트먼트가 돼야 악성도가 높은 종양을 양성적으로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저희 기술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놈 지형도는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병리 데이터나
임상 데이터 중에 특히 영상 이미징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가장 포텐트한 파워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체에 나타나는 정보는 굉장히 산발적이고 랜덤한 뮤테이션이 많지만 이 카이놈 지형도에 있는 정보들은 인과관계가 매우 유기적인 정보들입니다. 즉 그 지형의 특징이 아마도 이 패턴에서 굉장히 잘 반영될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의 인테그레이션과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프리딕션을 위한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임상 권고나 아니면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카이놈 지형도는 새로운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모델리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심플하게 하나의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에 환자가 등록되고 그 환자의 대조군과 투여군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를 이 트라이얼에 넣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즉 뮤테이션인데 이 뮤테이션이 중요한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환자들의 트라이얼을 언제까지 봐야 되고 어떤 컴패니언 다이그노스틱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뭐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플랜이 없게 됩니다. 저희가 제안한 어댑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지형도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약을 먼저 테스트한 다음에 그 약물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롱지투디널 검체를 확보해서 또 다른 지형도, 계속 변화하는 지형도에 따라서 액티브하게 실시간으로 그 환자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함으로써 재발암을 컨트롤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ICGC와 ICPC로 대변되는 글로벌 프로테옴, 글로벌 지노믹 소사이티들하고 같이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단백 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국립암센터에는 기존의 암 환자의 의료 정보와 단백 유전체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차세대 단백 유전체 암 임상 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양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암센터의 샘플들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플랫폼 안에 저희의 키놈 랜드스케이프가 포함이 되게 되면 향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적정 치료제 선정 과정, 그리고 내성에 따른 새로운 치료 전략,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제공, 그리고 향후 4차 산업 국가적인 활용에 중요한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팀은 세계 최초로 위암 유전 단백체 분석을 해서 보고한 바가 있고요. 현재 미국 NCI 단백체 컨소시엄과 경쟁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90억의 연구비를 1, 2단계에 나눠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대부분의 데이터 생산, 동물 모델에서의 잽토 프로테오믹스와 싱글셀 시퀀싱을 통한 진화 패턴에 대한 연구에 30억의 연구비가 사용될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놈 스캔 플랫폼 확립에 10억, 키놈 지형 약물 맵 확립에 20억, 그리고 이 데이터가 완결이 되면 키놈 지형 리프로그래밍을 위한 암 제어 기술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 동물 모델에서의 다시 밸리데이션과 환자 조직의 키놈 지형도 라이브러리 작성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키놈과 기존 임상 데이터의 트레이닝 과정에 연구비를 쓸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러 다른 플랫폼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치료 효과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